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거기 허가 대상이 있죠? 5가지가 있다. 그럼 중간에 선을 긋죠? 그래서 보니까 위에 보니까 공사수반. 그 공사수반 밑으로 쭉 점선을 내려가 보니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또 개발을 허가하는데 미리 허가 뭐가 있어요? 제한 대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절차를.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하는데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밑에 화살표로. 그럼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인데 거기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똑같이 145페이지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첨부할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가 특광자 시장 군수를 했죠. 그럼 이 사람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며칠 걸리냐면 15일. 특별사용. 그럼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허가나 불허가 처분 사유에는 자, 우리가 봤을 때 협의 심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자, 교재는 역시 146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자, 아까 도표 같이 보면 돼요. 자, 허가할 때 무슨 허가 있을 수 있어요? 조건부 허가. 왜 조건부 허가를 할 거냐? 가서 환경 위기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방지할지, 경관을 할지, 위해 방지 시설을 할지,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조경을 할지 이걸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주는 겁니다. 그 조건부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의사를 들어야 되냐면 신청자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사를 든다? 신청자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청 시의 의견 청취, 바로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군객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147페이지 보면 허가 뭐가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허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허가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보면 허가 기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뭐냐? 가서 일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5가지.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일반 기준인데 이 5가지만 충족하면 허가해주면요.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왜 배가 아플까? 자, 보세요. 땅값 비싼 상업지역에서 10,000제곱미터를 개발하는 거하고 보전 녹지 지역에서 5,000은 그렇지만 자, 자연 녹지에서 10,000을 갖다 개발하게 하면 누가 배 아플까? 상업지역. 그렇죠. 똑같이 절차를 해준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법 시간은 분명히 배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기준을 갖추는 게 일반 기준을 갖췄더라도 거기에다가 용도 기준. 자, 이 용도 기준이 적합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일반 기준에 뭐가 있었느냐? 규모입니다. 규모는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자보 5,000, 그 다음에 공관, 농 3만, 나머지 그 외 것은 1만. 이게 다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네 보면 148페이지 보면 박스가 있죠. 박스 안에 보면 나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 1만.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그러면 뭘 외우냐? 거기 보전녹지 5,000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5,000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약속하기를 자동차 보험 5,000을 들었어. 그 중에 공갈땅, 공갈한 놈이 3만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보 5,000에 공갈땅이 3만이다. 나중에 외우고 나머지는 다 1만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농,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얼마다? 3만. 그러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조례로서. 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 자연환경 보전, 자, 녹지지역은 얼마? 5,000. 공간농은 얼마? 3만. 나머지는 1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여기 있네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또 이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적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보면, 자, 149페이지 보면, 거기 보니까 성장 관리 방안에 수리권자를 꼭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해주는 거예요. 난개발 여지가 있을까봐.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지역에서 해주느냐? 유보용도 지역에서 해주는 거예요. 무슨 용도? 유보용도. 그 유보용도가 어디를 유보용도라는 걸 좀 이따 배울 것이죠. 자, 거기서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의 진행이나 예상되는 지역,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 사항과 교통 여건 변화 향후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겁니다. 그 여기는 사적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건기. 그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거기 봐요. 기억에 바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건축의 용도 제한, 또 건축의 건폐율, 용적률. 그 여기는 앞에는 높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갔잖아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밑으로 해서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높이가. 차이가 그 차이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때는 건기 중에 건축물의 높이까지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그 필수적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높이가 차이가 그 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죠. 다시 이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서 말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뭐를 초래해서는 안 되죠?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더 잘 알죠?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아까 의견 청취를 하는 거예요. 의견 청취. 자, 두 번째는 여기 경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이게 있는 거죠.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되거나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용지 뭐가 있어야 돼요? 확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지 무슨 계획? 확보 계획. 그래서 이것이 적합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5가지 요건을 갖췄으면 과거에는 무조건 해줬습니다. 그 무조건 해줬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용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용도는 3가지 용도가 있어요. 자, 시가화 용도. 이미 우리 시가화란 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개발 용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용도는 어디를 얘기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여기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면적과 저 5가지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유보 용도가 있든, 자, 보전 용도가 있으면 여기는 전문가한테 먼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전문가라는 건 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심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위에는 심의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개발용도, 시가용도니까. 근데 심의를 거쳐서 유보용도는 때로는 강화도 하고 완화도 시켜줍니다. 왜? 아까 여기 유보용도 중에서 난개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을 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완화, 때로는 강화. 그 여기는 몇 가지냐? 3가지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디였죠?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또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연 녹지 지역 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바로 유보용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존 용도는 강화만 하는 겁니다. 강화만. 알겠죠? 그럼 나머지 그 외 거는 다 무슨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보존 용도다. 그럼 시험일 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문장으로다가. 자,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화해야 한다.
X죠. 강화한다면 걔는 보존 용도에 속한다 소리잖아. 근데 여기는 강화 또는 완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유부 용도에 속한다 소리잖아. 이렇게 문제 만들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못 찍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존 녹지적은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러면 X죠. 왜? 보존 녹지잖아. 그러면 보존 녹지는 여기잖아요. 보존 용도잖아.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응용해서 잘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 148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이제 뭘 해주냐. 허가를 해줘야 이제 심사를 통해서, 자, 봅시다. 이쪽에 가면, 자, 이걸 통해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협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 주는데, 이거는 15일 했습니다. 15일 안에는 협의 심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처리를 해 주는데, 자, 제일 먼저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 수다? 제한. 또 여기 보세요. 처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거부. 또 두 번째는 허가해 줄 수도 있어요. 허가. 근데 허가인데 어떤 허가가 가능할 수 있냐? 조건부 허가 가능할 수 있죠. 그 이렇게 보면 이걸 갖다가 허가하겠다, 거부하겠다, 허가하겠다, 조건부 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그 중에 문제는 바로 뭐냐? 조건부 허가가 문제인 거죠. 그럼 조건부 허가 때는 사람들이 허가 받을 때 하고 가서 이행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딴소리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였다면은 이행 무슨금? 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뭐를 예측해야 한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행 보증을 예측인데 이건 can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 할 수 있다고 시험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끼리 약속한 소리가 있죠. 깡패 사촌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그날이 151페이지 거기면 예외 국가 지단체 얘네들 깡패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기관 얘네들이 보면 사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는 그럼 얘네들이 내야 될 사유가 바로 뭐냐? 그럼 사유는 그냥 앞에 것 하면 돼요. 비굴, 발차기. 비굴하게 발차기 하면 알겠죠? 돈 예치하라. 알겠죠? 자, 그래서 비라는 건 비탈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절투라 했으면 비탈면 적용한다 소리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굴착하면 집안에 붕괴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복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발파하면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 있죠. 크랙간다든가. 네, 차, 토속을 운반한 차량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분진 또는 도로가 오염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확보. 이걸 갖다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예치를 뭐로 하느냐? 예치는 공사비의 20%를 현금 또는 뭐로 한다? 보증서로 하는 거예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그런데 이때 그 20%가 151페이지에 있는 거고, 자, 뭐가 있냐면, 납부 방법은 한 장 남겨있죠. 현금 또는 보증서. 보증서는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한다든가,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계약에 의해서 하면 보증서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는 반환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 시기는 어느 때 반환해 줄 거냐? 잘 했으면 반환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잘했다는 건 뭐예요? 준공검사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준공검사 즉시 반환이란 소리란 말입니다. 응? 그래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왜? 지체 없이는 장애 요인이 있다면 내가 속된 표로 공사비에 20% 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자가 뭐 어쨌든 요새는 뭐 이자율이 싸다 할지라도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즉시란 말 쓰는 거예요. 즉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허가받든 이렇게 쓴 사업을 뭐 한다? 시행을 해. 그럼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뭘 받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는 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권자인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자,
공자, 시장, 군, 수한테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특검자, 시장한테 받는데 앞서 준공검사는 몇 가지만 받는다 했죠? 3가지만. 그래서 뭐 합쳤으니까 3가지고 나누면 4가지잖아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얘네들은 공사를 수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걸 갖다가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행정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터 닦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터 닦는다고 집 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자, 무슨 소리냐면 개발행위 허가받았으면 그 안에 집중효과라 해서 건축물의 건축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터 닦는다고 집 짓는 건 아니잖아.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 터 닦고 집 짓겠다 하면, 건축물 짓겠다 하면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요거랑 다른 것이 공적사업 있잖아요. 공적사업. 공적사업은, 도시공객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봅시다. 뭐를 하냐면 철도를 놓겠다. 철도 놓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도 있어야 돼?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럼 그 역사를 별도로 건축허가 받아야 될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적 개발과 공적 개발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적 개발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의지되지 않아. 근데 공적 사업에서 사업에 대해서 실시에 인가받았다. 그러면 건축허가도 의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끔가다 엉뚱한 거 나올 때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법상 건축허가 의지된다. 그러면 터 닦으면 집 짓겠다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잖아. 도둑질이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눈 씻고 봐도 자 15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거 보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의지된다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여기 개발행위 사적 개발이 할 때 아까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봐요. 여기 개발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공공시설의 관리청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사적 개발하는데 여기에 학교 용지가 필요한지, 공원이 필요한지, 도로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는데 부당결부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게 되면 설치됐으면 그 시설은 공공시설로 귀속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게 아니야. 내가 공원 졌다, 아까 내 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로를 갖다 만들었다,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그걸 공공시설의 귀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 155페이지 있는 거. 자, 저기 처리할 때 허가를 갖다 뭐 한다? 제한.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할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걸 잘 알아주면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이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란 말이야. 그럼 앞서 제가 왜 지역자를 붙였느냐. 이 지역은 그 중에 일부가 뭐랬어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can.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권한자가 누구냐? 이 권한자는요, 누가 된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입안권자. 왜? 사적 개발을 일단 제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신서혁신도시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다 미리 개발행위 하지 말아라 하고 미리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신서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삼지구에도 이거 하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국가계획 있으면 국토장관이 할 것이고 지방이 있으면 지방계획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토장관서부터 누구까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그래서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 누구까지? 군수까지. 일단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 중에 요 사람들이 제안할 때는 미리 요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신서혁신 도시 할 때 그거 국가 간 거잖아요. 그럼 대구 광역시장 모르면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의견 청취가 바로 이겁니다. 의견 청취. 그럼 의견 청취가 있고 여기 절차로서 전문가한테 심의를 거쳐서 사전에 이 지역은 안 됩니다 하고 사전에 뭐 하면 되죠? 고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갖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혁신도시에 등장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미리 그쪽 알면 사람들이 미리 또 선개발하잖아요. 그걸 못하게끔 그쪽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느냐?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스에 보면 5가지가 나오죠. 5가지를 우리가 이니셜 따가지 앞에 걸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한하냐? 우리끼리는 숫자가 빼어나다고 생각하면 돼요. 빼어날 수. 그래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우량농지, 조수류. 알겠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더라. 그럼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녹계수입니다. 그 중에 또 저기 뭐요? 문화재가 있어요. 또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럼 개발행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녹계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끼리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교과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 수립 중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ing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ing 수립하고 있는 거. 그럼 수립하게 되면 계획이 어떻게 따라 행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립할 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참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아까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립할 때까지 개발행위를 뭐 하는 거야? 제한. 그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아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할 수 있는 거라고 아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까지 개발행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지가 바로 그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돼? 3년 내. 그럼 할 때까지 제한. 또 이따 배우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됐어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으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완성됐어요? 아직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수립할 때까지 더 참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1회 안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거지만 우리 여기 지기도만큼은 1회 안에서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년 범위 내. 2년이 아니라 2년 범위 내. 왜 범위 내를 쓰느냐? 언제든지 그 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계획이 수립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최장이란 말 쓰는 거예요. 최장 5년 이렇게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지체 없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험 할 때 문화재가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면 최장 5년이다. 그럼 될까? 그럼 5년 지나면 문화재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봐요. 여기는 계획을 최장 몇 년까지 수립하라는 얘기야? 5년 내 수립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봐봐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3년 내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죠? 또 지구단위 계획이 됐으면 5년 내 인허가 받아서 착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내용이 최장 몇 년이라고 볼 수 있다? 5년. 그럼 왜 최장을 썼냐? 그 이전에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1회 안에서 연장할 때는 뭐가 생략되느냐 꼭 아시기 바랍니다. 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 심의를 생략. 이걸 꼭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보면 교재 155페이지 박스 바로 위에 있죠. 자, 거기면 3에서 5번 지기도만큼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에서 개발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있죠? 나 이제 넘기면 156페이지 오면 도시계획원의 심의지만 순서가 뭐가 더 먼저 해야 된다? 의견 청취 다음에 심의를 거치는 거다. 의견 청취 다음에 심의 거치는 거다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한다? 고시.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보면
그 기간 종료 전, 끝나기 전에도 언제든지 지체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렇죠? 사유가 생기면 해제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뭘 설명한 거냐?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의 허가인데 여기 또 하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뭐 할 거냐? 허가해 줄 때 연동제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취할 수 있다? 연동제. 뭐랑 연동시키는 거냐? 기반시설과 연동시키는 거예요. 무슨 시설과? 기반시설. 자, 이제 그래 봅시다. 지금 이걸 정리해 봅시다. 아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준 중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용지 확보 계획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난개발.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지 않으면 방금 했죠? 설치하거나 뭐 하면 되겠죠? 확보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설치하거나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확보해야 되는데 설치 확보가 곤란한 곳이 있어요. 왜 곤란하냐? 이걸 알면 되죠.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말 그대로 쓰면 개발의 밀도가 잦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개발 밀도 잦기 때문에 뭐 하자? 관리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우리 공법 시행의 관리라는 건 행위를 규제하는 거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개발 밀도라는 말은 뭐가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국토계획법이 배우는 거잖아요. 규모잖아요, 규모.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잖아. 이걸 갖다가 강화시키면 된다 소리 아닙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그런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걸 갖다가 뭐라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둘 다 안에 시험제 장난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가장 많이 장난치는 것이 장난칩니다. 시험문제는. 여태까지 거의 많은 예문이 그래 속했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니면 도시군 관리 내용이다. 이렇게 거짓말 맨날 시켰어요. 근데 속은 사람이 많아.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정하는 애는 누가 정하느냐? 개발행위 허가 때 기반시설과 연관시켜서 누가 정하는 거죠? 특, 광, 자, 시, 장, 군, 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 자, 또 그런데 할 때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자, 수립 기준 우리 국토계획법은 거의 99%, 국토계획법은 99%, 전체로 98%. 자,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거 하나 배웠죠? 뭘 배웠어요? 도시공객 시설 설치 기준. 그렇죠? 그럼 도시공객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법제화되어 있다 그거죠. 그것만 빼놓고 나서는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대개 보면 시험 문제 요거 가지고 장난 잘 쳐요. 최고 많이. 자, 이제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자고요.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요. 대상 지역이 어디냐.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그 무슨 지역이 아니냐. 녹지지역 하면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녹지지역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녹지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요건을 갖추냐, 기준을 갖췄냐 이거죠. 그럼 이 기준을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과서가 거짓말 시켰어요. 160페이지. 그 요건이 잘못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요건에 관해서는 제가 내준
그 프린트, 보조 프린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수폭이 제5 국토 계획법에 보면 5가 있죠. 제일 꼭대기 보면 5. 거기는 6이고 앞장 봐요, 앞장. 거기 뒷장. 난개발에 써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그거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우리 교과서는 거짓말 시켰는데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여기는 가장 우리가 기반서라면 뭐니 해도 도로, 수도, 이건 이제 상수도야. 그다음에 하수도, 학교용지. 요 네 가지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도로하면 도로 일단 서비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 수준. 서비스 수준이 낮다. 그러면 난개발인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도로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최소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20% 이상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20% 이상 그러냐? 자, 보세요. 그럼 상업지역은 도로가 많이 확보됐어야 되겠지. 근데 반대로 공업지역은 덜 확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달됐다는 건 부족하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게 기준이고 여기에 미달됐다 이런 말이에요. 미달. 응? 미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요. 그 160페이지 그 박스 내용은 그건 거짓말이 그건 쓸 거 없어요. 자, 잘못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향후 몇 년을 기점한다? 2년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향후 몇 년? 2년. 그래서 향후 2년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상하수들은 용량을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진다? 용량. 그래서 뭘 갖다 보시면 용량이 초과됐다. 자, 뭐가 됐다? 초과. 용량이 초과됐다. 그럼 여기 보세요. 상하수는 얼마 부족하다 이 소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곳하고 또 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 밑에 있는 학교 용지는 잘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학교 용지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초중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학교 용지는요. 학생 수용 능력 있잖아요. 수용 능력이 20% 이상을 갖다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이상에 초과돼 버렸다는 건 완전히 콩나물 교실이 됐다는 거예요. 20% 이상 초과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고 요거는 이제 교재도 나오지만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소리는 교재는 맞췄어요. 16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하는데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췄다. 자, 그럼 여기는 지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지정 절차는요. 자, 여기도 협의가 없어요. 협의가. 앞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도 협의가 없죠. 여기도 협의가 없어요. 우리가 협의 없다는 거 배운 적 있다 없다? 자꾸 이런 거 반복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 때 협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공법은 대부분 협의다면 심의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배울 거예요. 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 때 협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대표적으로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심의를 거쳐요. 그리고 미리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심의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때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개발밀도관리구를 지정하려면 명칭, 알겠죠? 범위, 건폐율, 용적률을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누가 더 잘해요? 도시계획위원회 알죠? 도시계획위원회 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 그리고 그럼 지정 고시가 되면 여기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효과는 가장 중요한 아까 관리라 했잖아요. 관리란 말은 뭘 갖다 밀도를 관리하니까 뭐를 강화시킨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킨다.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면 맞습니다. 근데 시험장 할 때 가장 조심할 게 숫자가 나오면 용적률만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적률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강화다. 그 이 소리가 뭐냐? 용적률을 나누기 건폐율이 곧 뭐다? 층수야. 층수. 그러면 건폐율 용적 똑같이 강화시켰는데 그 중에 뭐를 더 강화시키면 용적률 강화시키면 건물이 반토막이 나잖아. 그러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질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중심가 같은 데 보면은요 좀 오래된 거지만 대개 보면 뭐예요? 빈 공간을 많이 놔두고 세금 많이 나올까 봐 뭐를 많이 합니까? 되게 주차장을 많이 하잖아요. 반월당 근처 가면 빈 공간 많죠. 다 뭐라 하고 있어요?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세금 많이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올라가본들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다음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여기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은 지정 자체가 대상 지역이 자, 캔과 머스트가 있는데 캔은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개발할 수 있으면 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머스트를 갖다 해줘야 되냐? 의무화됐냐?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돈을 내게 하면 선거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안 찍어주겠지. 재량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럼 난개발이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다 의무화 시켜놨으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무화 시키는 거. 이런 데는 반드시 해야 한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대상지역으로서 그 기준은 적어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알 수 있어요.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건 좀 이따 교재로 찾아드릴게요. 자, 그 여기 머스트에 대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 이제 네 가지인데, 자 보세요. 여기 아까 했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돈 내는 것 중에 기반시설 중에 도로, 상, 하수도, 학교, 공원, 공동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학교는 어디는 아니다? 대학교는 아니다. 그걸 찾아보면 교과서 16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참고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참고하기 보면 바로 뭐는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거기 안 써 있잖아요. 그냥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 이랬으면 누가 어떻게 알아? 갖다 대학은 제외. 그렇습니다. 뭐는 제외? 대학은 제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지정권자는 한 장 넘겨보세요. 누가 지정한다? 특광장 시장 군수가. 도시공관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머스트가 있고 캔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박스 안은 뭐다? 머스트. 나머지 개발할 수 있으면 캔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머스트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네요. 첫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법령을 재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행위 제한을 갖다 뭐 했다? 완화나 아니면 해제. 그렇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켰거나 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용도, 지역 등을 변경해서 역시 똑같이 뭐쪽으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쪽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대통령이 정한 건데 이거는 이겁니다. 개발 행위 무슨 건수? 허가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자 어디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자 이겁니다. 근데 이건 왜 여기가 액센트를 전년도에 줘야 되냐? 우리가 보세요. 허가 받았다고 곧바로 착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럼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착공은 1년을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자,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 상승? 20% 상승.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은 같은 시군구에 안에서 이거는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20%. 알겠죠? 그래서 인구 증가는 전년도지만 개발행 허가 건수 뭐다? 전년도 대비 20% 같은
같은 식으로 그 이때 이 기준은 얼마냐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곡, 도로 이것을 명확히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1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박스에. 얼마 이상으로 한다? 10만 제곱, 최소 면적이 10만. 왜 소규모로다 사람이 돈 내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면 10만 넘지 않으라고 소규모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을 다 합산해서 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경계를 명확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지정하는 요게 기준이라면 절차가 있겠죠. 자, 절차는 뭐가 있는가 하나 봐줘야 되겠죠. 그럼 앞에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요거부터 합시다. 절차는 여기는 요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이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 청취냐? 요놈의 의견 청취, 주민. 왜 그러냐? 돈 낼 사람이 주민이야. 쓸 사람이 주민이야. 주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민이 들어간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들어간다? 주민.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주민. 가장 키포인트. 자, 그래서 여기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똑같이 위에처럼 심의를 거치고 가서 지정하고 뭐 한다? 고시. 그럼 시험장 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와 절차는 같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지정권자는 같지만 절차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조심하면 되겠고. 자, 여기 보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 효과. 효과가 차이가 있죠. 자,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는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안에 기반시설 내용 들어가 있잖아. 그 설치 계획 등으로 본 겁니다. 그는. 근데 그렇지 않고는 1년 내에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날 뭐가 된 거다?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로 본다. 그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 가서 나와 있는가? 그러면 163페이지. 그 박스 바로 위에 있잖아요. 맨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몇 년 내? 1년 내. 그다음에 바로 그것도 위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한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만 가서 이제 돈을 걷는 거예요. 그 돈을 걷는 걸 뭐라 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해서 뭐 한다? 징수. 그러면 지금서부터 보면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는 어떤 경우에 누가 하느냐를 잘 알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6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자, 요거에 기반시설 비용을 갖다가 부가징수인데 부가징수를 보면 제일 먼저 이거에 부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얼마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이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자, 여기는 딱 명확히 해줘야 돼. 무엇과 무엇이냐면 신축과 무슨 행위만? 증축 행위만입니다. 이것만이에요. 요게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신축과 증축 행위만인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어.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자, 그걸 내가 철거하고 새롭게 집니다. 자, 기존의 건축물 철거하고 새롭게 지면 크게 지면 그것도 역시 뭐죠? 신축이야. 신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80짜리 건물이 있었어. 연면적이 180. 이 연면적 따지는 거야, 이게.
그럼 180은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내가 그걸 철거하고 250을 줬어. 그럼 나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얼마가 대상이죠? 50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증가분이라고 하지 않고 초과분이라는 말 쓰는 걸 알겠지? 왜? 만약에 증가분이라면 70만큼 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초과분이라니까 얼마만 내면 돼요? 50. 그래서 그 글자가 거기 보면 그 말을 꼭 알아요. 초과하는 것만. 이 말이 164페이지에 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과하는 것만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교과서는 안 났지만 부가대상의 행위는 자, 이런 행위를 갖다 하는 건데 그 행위자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신축 행위를 갖다 하는 자가 내는데 단 이제 장난칠 수 있어요, 이게. 교과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한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그럼 누가 내야 돼요? 땅 주인이 내야 돼요? 임차한 사람이 내야 돼? 그렇지. 당연히 임차한 사람이 내야 되겠지. 그렇죠?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차한 사람이 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갖다가 도급이나 위탁을 갖다 시켰어. 건축을 하라고. 건축을 행위를 도급이나 위탁시켰어. 그러면 누가 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왔으면 위탁한 사람이 내야 되겠죠. 수탁자가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왔을 때 도급인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럼 위탁하면 위탁한 자가 내는 겁니다. 알겠죠? 도급은 도급인이 내는 거예요. 도급이란 말하면 일의 완성이 되어 대가를 치르는 걸 도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대신 져달라 소리 한 거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사용 검사 전에 이걸 갖다가 양도했어. 사용 검사 양도했어요. 그럼 누가 내야 될까? 이제 이건 조금 기다려봐야죠. 왜?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걸 정확히 알면 답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허가 때 내는 게 아니라 사용 검사 신청 때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가 받았어. 그럼 내가 내줄까? 아니지. 양수한 자한테. 내가 사용 검사 받았다면 내가 내야 되지만, 알겠죠? 너 사실 네가 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누구한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인에게, 양수자한테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부과하려면 가서 산정 방법이 있죠. 그 우리 교과서에 보면 박스처리에서 산정 방법이 나왔어요. 164페이지 보면. 자, 그럼 우선 산정 방법을 보면 제일 먼저 기반 시설 표준 시설 비용이 있어요. 자, 이 기반 시설 표준 시설 비용이란 건 물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정하느냐? 국토장관이 1월 1일 기점을 해서 그 뭐 날짜 안 해도 돼요. 6월 10일까지 고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표준 같은 거 되게 고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를 기점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6월 10일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 뭐라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자 여기다 뭘 합치냐면 용지 비용을 합치는 거예요. 그 이 용지 비용에는요, 비용에는 여기는 이제 용지 환지 계수라는 게 있어요. 용지 환지 계수. 용지 환지 계수는 그 용도 지역에 따라 0.1, 0.2, 0.3, 0.4까지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혹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그때 가서 딱 한 번 하면 되니까 그거는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용지 환지 계수에다가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은 기반시설 유발하는 개수가 각각 같을까 틀릴까? 틀리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 차렸을 때와 우리 집 지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같을까? 틀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를 곱해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용지 비용인 거예요. 그다음 물가 상수까지 해서. 그러면 곱하기
내가 건물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의 연면적 곱하기 자, 총 비용에서 국가 등의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민간 부담률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민간 부담 비율하니까 민간 부담률이라는 거 아닙니까? 총비용에서 국가 등이 설치한 거 빼란 말이야. 그 내가 부담할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다 뚫어졌는데 우리 진입로 같은 걸 위해서 내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비율은 얼마를 기점면 20%가 원칙입니다. 몇 퍼센트가? 20%가. 그러나 여기는 가서 25%에서 가감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몇 퍼센트에서? 25% 가감. 자, 이 얘기는 165페이지 상단부를 봐보세요. 거기 보면 상단 박스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몇 퍼센트? 20%.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될 수 있어요? 25%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산정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부가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한다? 부가 징수.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부가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면 되겠죠. 자, 지금 봐봐요. 자. 부가 징수는 이렇게 합니다. 건축 허가 등을 받았어요. 왜 건축 허가 등을 받았냐? 그래서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특광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줘요. 근데 왜 국가가 왜 들어갔냐? 여기 주택을 질 때는요. 그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알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잖아.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든가 하면 국토장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과한다 소리가 그 소리야. 그냥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받았으면 2개월 내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를. 몇 개월 내? 2개월 내. 그 2개월 내 부과를 하면 우리 옛날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운대가 안 맞는 사람은 미신이에요. 운대가 안 맞는 사람은 집 짓다 말다 다치거나 집안에 우환 생기거나 경제로 졸음이 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건축허가 때는 돈 짱짱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어야지. 그 빌 수 있는 길을 미리 알려줘야 되겠지. 당신 부가 대상이라는 걸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 주는 거예요. 당신 부가 대상이다. 30일 전에. 이렇게 통보해 주면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이유는요. 여기 있어요. 자, 15일 내 결정해 주는 거예요. 15일 내 결정해 주는 거예요. 15일 내 이의 제기하고 15일 내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의 제기하고 결정을 며칠? 15일 내.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힘드니까 자, 분납합시다. 아니면 연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분납은 얼마냐? 나누니까 2년. 나눴기 때문에 연기는 1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납은 몇 년? 2년 분납하겠다. 연기는 몇 년? 1년.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의는 15일 내, 결정은 15일 내.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얘기해 준다? 30일 전에 얘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30일 전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자, 다음 부가 됐으면 이제 나는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납부 시기가 뭐랬죠? 아까? 준공검사나 다른 말씀 뭐예요? 사용 승인, 건축이니까 사용 승인 신청 때까지만 납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허가받고 양수했다는 누가 내는 거다? 승계하는 거예요. 양수인이 내는 건지 않았습니까? 왜? 이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납부는요, 자, 현금 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뭐 현금에는
카드도 있고 직불 카드도 있다고 다 써 있어요. 그 교재 한 장 옆으로 넘겨보면.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때 거기면 166페이지 나오잖아요. 납부에 현금, 카드, 직불 카드, 그렇죠?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안 되면 뭐라 한다? 물납. 그 물납은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납은 납부 얘는 며칠 전에 20일 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일 전에. 그러면 10일에 가서 결정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10일 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안 내더라. 안 내면 이 사람은 뭐 할 거냐? 가가지고 뭐 해야 되겠죠? 지방세 외수입에 관한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 돼 있어요. 그 소리가. 그 이 돈 걷어가지고 뭐 할까? 특별 회계로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회계로 가져간다? 특별 회계로 설치한다. 그러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하고서 참 쉴 건데, 자, 뭐가 있느냐? 그 교과서에 보면 파랗게 진리도록 써놓은 게 있어요. 한 장도 부족해서 뒷장까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의 기반설의 유발 개수. 자, 작년도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 의료와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유발 개수가 같다. 틀린 거 아닙니까? 연결하고. 또, 우리가 3년 나왔는데, 올해 나올 차례가 됐다면 독자적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내용 다 몰라요, 저도. 왜?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29개 있어요. 그걸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여러분들 약속하자고요. 저랑 약속하는데, 만약에 공장 내는 사람은 아마 무식한 사람일 거예요. 그 공장 누구도 못해. 공장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낸다. 이 사람은 이제 다음에 쓰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공장은 0.3에서 2.5까지 최고 높습니다. 공장이. 유발이 중화학 같은 건 유발 개수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많으면 많은 개수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은 0.3에서 2.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낼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놈이 누구냐? 그걸 갖다 위해서 우리끼리 이제 암기할 수 있는 암기 연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 연상을 꼭 하시면, 모 방송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을 연상하시면 돼. 그래서 1박 2일의 위락 프로그램입니다. 그놈이. 위락 프로그램. 1박 2일. 이걸 연상하세요. 그러면 대충 문제를 풀 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1박 2일을 갖다 하면. 자, 1박 2일은 노는 날이 며칠 노는 거죠? 2일 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는 걸 위락이라죠. 위락. 며칠 놀아? 2일. 그렇죠? 2일 노는 거잖아. 그 중에 숙박은 몇 박 하는 거예요? 1박 하는 거죠.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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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하러 다니냐? 관광 홍보대사야. 관광 일어나라고. 관광 19. 알겠죠? 관광 19에 되는. 관광 일어나고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홍보 중에는 관광마다로서 먹거리가 최고 많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거. 맨날 어디 놀러 오세요 하면 대부분 뭐예요? 먹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선생, 음식점에 되게 이종선생이 되게 많잖아요. 자, 7번 중에 6번.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이종선생이 많습니다. 16. 그 중에 1종은 13. 이것뿐이 안 돼. 13. 이것이. 자, 그럼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판매해달라고, 판매도, 보면 판매도 얼마야? 판매. 1, 3. 가끔 판매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 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일종생이냐? 가끔가다 일종생 뭐야? 마을에 간 잘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자는 거예요. 가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봐보세요. 뭐가 있느냐? 그 중에 운수가 사나우면 일정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면 까나리도 먹어. 그럼 까나리 안 먹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수가 사납든 종교든 알겠죠? 일정이 사나우면 먹어야 돼. 그치? 종교도 비는 거잖아. 까나리 먹지 않겠다고. 근데 까나리 먹으면 속 뒤집어집니다. 알죠? 엄청 뒤집어져. 그래서 뒤집어지면 가서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영구치료 해줘야 돼. 영구치료. 자,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땡칠 찾으면 돼. 모르면 무조건 땡칠이야. 07.
창고만 유일하게 영어. 창고는 영어. 영어. 창고만 영어. 모르면 무조건 땡칠 사면 돼. 자, 이러면 단독주택 모르지? 공동체 모르지? 땡칠이지. 업무 몰라. 그죠? 무조건 뭐요? 땡칠. 무조건 땡칠 모르면 그냥 대충 그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객 시설사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